예, 안녕하십니까. 경남 고성 체리숲 농장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. 체리 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의 비밀이란 주제입니다. 어,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.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나무는 땅에서 자라잖아요. 땅에서. 그러면 땅에서 자란 이 나무가 잘 크기 위해서는 그 땅이 어떻냐를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체리 나무를 키우는 거와 아이를 키우는 거와 저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둘 다 이제 건강한 토양,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중요하고요. 이렇듯 어, 체리를 키우는 거나 나무를 키우는 거나 아이를 키우는 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체리나무에게 건강한 토양이란 뭘까요? 체리나무에게. 일단 제가 여러 자료를 찾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생각이 일단은 물 빠짐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. 물 빠짐이요. 그래서 우리가 유광공도 뭐 묻고 그렇게들 하시잖아요. 그러나 나무가 어디에서 자라죠? 보통 산에서 자라잖아요. 산에서 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가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쭉쭉 빠지고 흘러가고 그리고 일조량도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자, 그렇듯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요. 그리고 유기질이 풍부해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토양의 산도가 적당한 토양입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토양의 산도. 자,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우리나라에서는 체리 나무가 잘 안 될까? 우리 체리 나무는 체리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경주에서 일제 시대부터 시작했다고 얘기가 있고 그리고 경주에서 많이 심고 있잖아요. 오랫동안 해왔잖아요. 그런데 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체리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체리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을까를 고민할 때 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토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토양. 어, 우리 영화들 보면요. 뭐 외국 영화나 보고 체리 있는 뭐 이란 뭐 영화 보면은 먼지가 푸석푸석 나고 뭔가 건조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건조하고 뭔가 그런 나라에서 체리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?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체리 나무의 토양의 산도가 중요한데 체리의 적당한 산도는요 6.5에서 7.0 pH의 알카리성 토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토양 분석은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시면 분석해서 결과까지 무료로 줍니다.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는 농장에 있는 흙을 퍼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고요. 거기서 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토양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. 체리가 맛있는 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일 텐데 그 근본은 땅에서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일조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다시 돌아와서요. 체리가 많이 생산되는 터키와 유럽에 석회질이 많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? 그래서 물을 사 먹어야 된다. 실제로 제가 독일을 몇 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물을 다 사 먹더라고요. 물을 그냥 안 주더라고요. 식당에 가도. 그런데 어, 굉장히 석회질이 많이 들었다.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럼 여기에서 이 체리 농사의 핵심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. 반면에 우리나라의 땅의 산도는요 산성에 가깝습니다. 산성에. 그래서 또한
매년 이 비에도 이제 산성 성분이 진짜 오염되니까, 그리고 농약 살포가 땅을 산성 땅으로 변화시킨답니다.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산성으로 가는 거를 항폐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석회질 비료를 무료로 배포를 하잖아요. 3년에 한 번씩. 어, 근처에 읍면동이나 군에 문의하시면 언제쯤 받아보실 수 있는지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산성화된 땅은 다양한 병충해를 유발합니다. 그래서 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이 석회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료 등을 통해서 이 알카리로 조금씩 변화된 게 이제 중요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산성화된 토양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저는 그 해답을 석회에서 찾았습니다. 석회는요, 토양을 알카리로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보면 뭐 가축성 질병이 발생하면 석회 뿌리잖아요. 이 석회는요, 각종 해충과 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자, 중요한 건 생석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이 비료로 쓰이는 이런 석회질 비료들이 있거든요. 정부에서 주는 농토의 산성을 막기 위한 비료는요, 폐화석 같은 게 있습니다. 굴껍데기 있잖아요. 굴껍데기를 고온으로 가열해 가지고 만든 폐화석 비료를 이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무료로 받아놨다가요,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뭐 석회질이 든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만큼 체리 농사의 시작은 이 토양 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기본은요. 그래서 매년 토양 분석을 실시를 하고요. 이런 토양이 산도가 적절한지를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자, 이 체리 농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나무도 그렇고요. 다 어떠한 순리적 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토양들을, 환경들을 잘 꾸민 다음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는 게 순서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체리의 이야기의 주제, 체리 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의 비밀을 살펴봤는데요.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체리의 적절한 토양은 6.5에서 7.04의 pH의 약한 알카리성의 토양이 적절하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고요. 그리고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은 석회라는 부분.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제 토양 관련된 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흙에 대한 이야기, 이런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책 보시면 그렇구나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애정이니까요. 꼭 눌러주시고 향후에 조금 구독자분들 많이 모이시면 우리가 실시간 뭐 채팅으로 어떤 주제 정해놓고 같이 토론하고 얘기해보는 장도 한번 제가 마련해 볼까 하거든요.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